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우 박사입니다. 다들 즐거운 주말 보내셨습니까? 어, 지난주 금요일 날, 네, 서울에 비가 조금 내리더니 기온이 좀 많이 내려간 것 같네요. 보통 수능이 끝나고 나면 기온들이 많이 내려가는데 아마 다음 주부터는 점점 기온이 점차 내려가고 12월도 이제 11월도 얼마 남지 않았죠. 본격적으로 겨울 추위가 오지 않을까 생각되니까 다들 추위 조심하시고 건강 관리 잘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정말 시장이 너무나도 어려운 모습을 좀 보여주는데 사실 이러한 흐름이 거의 10월 달부터 시작돼서 중간에 코스닥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민주당에서 금투세 폐지 관련된 당론을 정했다라는 이슈로 균적 반등을 한 이후부터 또 다시 급락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사실 그날을 제외하면 10월 초부터 해서 지금까지 그냥 하락장이 이어졌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국내 증시가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말 그대로 N자 파동을 그리면서 떨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 한 달하고도 보름이 지난 것 같은데요. 그 사이에 정말 미국의 이제 대선도 지나가면서 뭐 한쪽에서는 트럼프 트레이더가 더 뜨겁게 펼쳐지고 또 트럼프 쪽에서 한국의 조선과의 협력을 희망하며 이런 조선 섹터의 굉장한 훈풍과 함께 이 증시의 이 흐름이 완전히 차별적으로 바뀌는 시장의 모습을 우리가 목격하고 그런 상태에서 흘러가고 있죠. 그 과정 속에 삼성전자는 이번 옵션 만기를 맞아서 5만 전자까지 이탈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정말 처참한 대한민국 증시의 흐름이 지속됐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다행스럽게도 지난 금요일 날 뭐 코스피도 코스닥도 그래도 뭐 아래 꼬리를 잡아주면서 일단 하락을 멈추는 수준에서 다행히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이러한 기조가 좀 더 이어지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과정 속에 간반 미 증시는 또 우리가 좀 올라가려고 하니까 그냥 빠지는 게 아니라 뭐 큰 폭의 하락을 좀 보여서 약간의 우려감은 있다 정도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우리나라 시장은 우리나라만의 지금 흐름 속에서 급락을 했고 미국 시장은 그와 반대로 그간 트럼프 당선에 의한 허니문 랠리를 했다라는 점에서 양 시장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라고 좀 보여주고 미국 시장에 올라가면서 그에 따라서 원달러 환율도 1410원까지 올라갔죠. 그 영향도 국내 증시에 있었기 때문에 차라리 미국 시장이 좀 빠져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안정을 찾는다면 오히려 미국보다 덜 빠지는 흐름으로 전개될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 하락에 너무 큰 우려를 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정도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앞서서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페에서 확인하시면 되고 가입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삼성전자 극약 처방 10조 자사주 매입 전격 발표가 나왔습니다. 사실 금요일 날 7%대, 장중 거의 8%대 상승을 보이면서 얘네들이 그 옵션 만기 때 하방으로 대박으로 쳐 드시고 나서 되돌림 파동이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거야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면 이미 이러한 내용들을 알고 있던 기관 쪽과 외인에서 그냥 오전부터 땡긴 거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식을 해볼 수 있죠. 그런 부분에서 시간에 3%가 올랐으니까 적정한 지지 구간에서 일단은 뭐 저항은 맞고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일단은 하방을 막아줄 재료 정도는 되겠다 정도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근데 과거 인텔의 사례라든지 수많은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 이게 이제 그 단순하게 그냥 주주 환원 이라기보다도 주가 부양에 대한 부분이고 미래 성장에 대한 도움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반은 좋고 반은 안 좋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큰 의미를 가져야 될지 저는 약간 미지수고요. 대신 일단은 삼성전자가 매일같이 빠지면서 소부장이 급락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소부장 종목군들이 다시 올라올 수 있는 명분을 좀 찾을 수는 있겠다 정도 생각을 해보고 나머지는 이따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자, 간반 미국에서 바이오텍이 특히 급락이 좀 심했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바이오텍이 많이 빠졌는데요. 그간 바이오텍 차트가 그닥 좋은 거는 아니었어요. 미국에서 생명과학 차트가 약간 추세적으로 보면 이런 저점을 목요일 날 이탈한 상태에서 마감이 됐었는데
와, 이거를 4.5%가 빠져버렸기 때문에 바이오텍이 굉장히 많이 빠졌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지금 보면은 미국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굉장히 안 좋았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보다 더 많이 빠져 버렸기 때문에 바이오텍이 사실상 금요일날 나스닥에서는 굉장히 큰 폭의 하락과 지수 하락 견인을 상당히 많이 했구나 정도로 보여집니다. 단기간에 낙폭이 굉장히 큰데 얘네들도 하나의 박스권을 만들어 놓고 이 박스권이 이탈이 됐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제 충격이 국내 증시의 일부는 아침에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밑에서 한번 이야기해 보는 걸로 하고요. 근데 미국과 우리나라의 상황이 약간 다를 수도 있습니다. 미국은 이 빅텍 빅파마가 위주로 다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점들의 차이점을 볼 수 있다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제약바이오를 제외하고 시장에서 아주 활발한 쪽은 금요일날 재건이었죠. 최근에도 재건 쪽 계속 활발한 모습을 좀 보였었고 머스크의 스타쉽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조선주 이렇게 세 가지가 시장을 이끌면서 가는 과정 속에서 중간중간 뭐 펩트론의 급등, 중간중간 전력 인프라의 뭐 반등 정도 흐름 속에서 일부 AI와 로봇주들 그리고 뭐라 해야 될까요? 실적이 나온 일부 아주 극소수의 종목군들만이 시장에서 움직였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런 종목군들 중에서 이슈가 연속될 수 있는 종목군들을 일단 월요일 날 좀 보는 게 맞지 않겠나 정도 생각이 듭니다. 자, 금요일 날 우리나라 시장 보면 오랜만에 그래도 상승 종목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숨통이나 좀 쉬어졌던 부분으로 좀 보여주고요. 반면에 이제 사실 코스닥이 굉장히 큰 폭의 그 2차전지 쪽에서 큰 폭의 하락을 보였죠. 그래서 지수는 어찌됐든 반도체 쪽 종목군들이 많이 올라오면서 저점 대비해서는 약 2.4% 정도 지수를 좀 보면서 이야기하면 금요일날 저점 대비해서 2.4% 정도 올라오면서 간신히 이 저점을 지키긴 했는데 제약바이오 2차전지 쪽이 너무나 큰 폭의 하락을 보였기 때문에 지수의 반등의 탄력은 그닥 크지는 못했습니다. 일단 2차전지 쪽은 지금 시장에서 우려했던 나올 걸로 예상을 했던 IRA 이 보조금 전기차 보조금의 폐지에 대한 부분을 논의한다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우려감과 AMPC에 대해서도 축소 혹은 폐지 가능성이 이제 논의에 들어간다라는 말이 나오면서 악재가 현실화가 되는 순간이 지난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상 나올 악재가 뭘까 고민을 해보면 더 있을까라는 생각도 약간 들어요. 가장 큰 문제는 이제 2차 전지에 그 미국이라는 안전판이었죠. 그동안 사실 이 2차 전지를 이끌어오던 LG 엔솔이라든지 한국의 배터리 산업이 글로벌적으로 점유율을 계속 중국에 뺏기는 과정 속에서 그나마 버팀목을 할 수 있었던 게 미국의 이 시장은 한국이 다 먹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미국 전기차 시장이 이 보조금과 함께 폭발적인 성장을 하면 국내 2차전지 종목군들도 폭발적인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 이 내러티브가 작용했던 시장에서 그 내러티브가 깨져버리니까 지금 굉장히 아픔을 겪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가능성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머리가 조금 아주 복잡합니다. 그 말은 뭐냐? 단기적으로 반등은 할 수 있어도 폭발적인 상승과 이전의 주가로 되돌아가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죠. 돌릴 수 있는 거는 그거죠. 악재가 소멸되는 거. IRA가 폐지될 것 같았는데 폐지가 안 되고, 이 AMPC가 뭐 이렇게 한다 했었는데 패를 까보니까 어찌됐든 그냥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그 과정으로 간다면은 나중에 드라마틱한 상승이 그때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려워진 것 같다라고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시장 허니문 랠리 끝. 이쪽은 트럼프 리스크라고 부각을 시키는 모습으로 금요일날 마감이 되었는데요. 그냥 단순하게 트럼프 당선 이후 법인세 인하, 소득세 인하 기대감 더불어 테슬라 강세와 함께 올라왔던 것에 대한 되돌림 정도 해석을 하면 됩니다. 지금 보면 미국 빅테크 버티다 팔란티어 필라델피아 반도체 크게 밀려 내려갔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여전히 버티는 흐름 속에 테슬라도 잘 버티는 상태 정도에서 팔란티어 S&P 500 편입에 대한 기대감에 강세 정도이지 나머지는 전부 다 애매한 것 같아요. 미국 빅파마 큰 폭의 하락은 금요일 말이 나왔던 로버트 주니어
쪽 공화당에 이쪽에서 이제 기존의 백신 회의론을 부각을 했고 이 FDA 이 신약 승인을 받는 쪽에 이 빅테크 빅파마 쪽에서 다 헤쳐먹고 있구나 이런 규제를 철폐를 해서 중소 바이오텍도 잘 좀 숨통을 키워줘야 된다 이런 규제를 철폐해야 된다라는 거를 주장했던 이 로버트 주니어인데 이번에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지명이 되면서 그런 부분이 빅테크와 나스닥 생명공학을 급락을 시켰다. 그리고 채권 금리도 일부 영향을 미쳤다. 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에서 이제 큰 틀에서 뭐 미국 시장이 빠졌기 때문에 아침에 국내 제약도 빠질 수는 있을 건데 특별하게 이게 직접적으로 국내에서 이렇게 허가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플랫폼 기업들이 많죠. 플랫폼 기업들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게 뭐 그렇게 악재로 작용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제 개파락이 나온다면 하락이 멈추는 것만 확인을 좀 해보면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볼 수 있고요. 지금 시장에서 뭐 지수 코스닥을 들어 올린다면 단기적으로는 뭐 삼성전자가 버티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가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는 상태죠. 왜 제약바이오 쪽이 어찌됐든 미국의 나스닥 생명공학이 빠졌기 때문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빠져야 될 쪽이 안 빠지면 지수가 올라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 봅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시장이 많이 빠지면서 반대 매매가 많이 나왔을 건데 당장 월요일하고 화요일 정도 되면 이 규모를 우리가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런 반대 매매 규모가 크면 클수록 시장은 가벼워질 수 있다라고 오히려 지금은 용기를 가져보는 흐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과거에 이제 수많은 제가 여기다 지표는 넣어놓지 않았지만은 수많은 지표는 지금 시장을 바닥을 논하고 있습니다. 그 바닥에서 추가적으로 지수가 3% 빠지든 5% 빠지든 결국 시간이 지나면 이 제일 반등이 안 나왔던 게 지수 10%더라고요. 지금 이 현재 레벨에서 제일 반등이 안 나왔던 게 10%, 많이 나왔던 게 막 40%뭐 이렇게 20차례 그간 20년 동안 20차례 이런 과대 낙폭 구간에서 제일 반등이 안 나온 게 지수 10%였다. 많이 나오면 20, 40%까지 나왔다라는 거를 본다면은 서서히 ETF 쪽 이제 지수를 사 보는 것도 하나의 전략일 수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자주간 제약바이오 이런 이슈로 인해서 급락을 한다. 그럼 명분이 있고 좋은 종목군들 분할 매수 관점에서 진행하는 게 옳다 판단을 합니다. 제약바이오도 모든 제약바이오가 다 해당하는 건 절대 아니라고 좀 보여지네요. 자, 삼성전자, 오만전자 이탈 이후 기가 막히게 7% 올리더니 자사주 10조 규모 발표였는데 3조, 3개월간 매수 이후 소각이죠. 대략 하루에 500억씩 들어온다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이 정도 규모면 4% 정도 올리는 거라고 보는데 뭐 삼성전자를 잠깐 열어놓고 보면 당연히 많이 밀린 상태에서 지금 길적 반등인데 이 월봉 기준에서 이제 연봉으로 볼게요. 연봉에서 이 기준선 자리에서 일단 길적 반등입니다. 올라오게 되면 이 자리 연봉에서 가장 저항이 많은 구간이 또 여기죠. 의미 있는 구간이 5만 6천원인데요. 5만 6천원 구간에서 일단 저항을 막고 이 저항을 깨면서 올라가주는 힘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일단 원봉상에서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주봉상, 월봉상 이게 이격이 엄청 큽니다. 5일선과의 이격이 크기 때문에 이 이격을 줄이는 과정 속에서 단기적으로라면 64,000원대 비중을 줄이는 과정을 겪어야 될 것 같고 얘가 올라가려면 적어도 이 하락의 중심부까지는 강하게 반등을 해주고 그 다음 달에 한 차례 이렇게 들 때 비중을 좀 줄인 다음에 박스권으로 가는 흐름으로 가는 게 가장 이상적인 흐름이지 않을까 일단 생각이 드네요. 단기적으로 삼성전자 좀 길적 반등을 많이 해서 좀 시장 안전판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작용할지는 아직은 잘 모르니까. 그리고 SK 하이닉스 크게 보면 박스권 정도 예상을 해 볼 수 있는데 이쪽도 지금은 그렇게 녹록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에 삼성전자가 좀 올라오게 되고 한다면은 반도체 본다면 뭐 YC나 테크닉이나 조금 강했던 애들 몇 개 정도 하나인더 스트리얼즈 솔루션즈 이 정도 흐름에서 볼 수 있는데 위로 올라가면 다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좋은 선택지는 아닐 듯 싶다
정도 해석이 되네요. 아닌 듯 싶다 해석이 되고, 그리고 나머지는 뭐 조선주인데요. 하나그룹주 지금 이번 트럼프 2기 때 정말 운때가 가장 맞는 그룹사라고 보여집니다. 그냥 4대가 맞는 그룹이 하나그룹이니까 하나 쪽은 잘 봐야 되고요. 일단은 하나오션은 월 일본 기준에서도 최대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강력한 물량이 들어왔다. 당연히 저점에서 지금 이렇게 단기간에 한 20% 올랐으니까 좀 조정을 받으면 이 상승의 이 중심부 한 35,000원 언저리까지 눌리면 일단 잡아보자 뭐 이렇게 말하고, 하나 시스템 하나 시스템은 여러 가지 관점이 있겠지만요, 제가 보기에는 ISL이라고 위성 간 레이저 통신망 서비스라고 저는 칭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스페이스X 우주항공 쪽인데요, 여기까지 밀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 언저리 갭 있는 구간 혹은 내려가면서 분봉 지지 보면서 첫 11선 눌림 봐야죠. 모든 종목군들은 첫 11선이라든지 그런 자리들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뭐 한국가스공사 뭐 급등하는 종목은 뭐 5일선 타고 가버리면은 이제 뭐 매매할 룸이 없는데, 좀 5일선 안 타고 11선 눌려주면서 간다면은 뭐 급등하고 갈 때 어떤 관점으로 가야 되지? 뭐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11선 눌림 줄 때가 있잖아요. 그런 자리들. 그러니까 하나 시스템이 이런 구간들에 와 있는 거 아닌가. 좌우지간 11선 근처에서 순간 이렇게 눌리는 거 나왔을 때는 보는 전략이 저는 하나 시스템에 제일 좋을 것 같다. 그리고 현대힘스 이번에 조선주 중에서는 가장 강하게 올랐는데요. 금요일날 사실 이거를 추천을 하긴 했었는데, 정확하게 이제 지지되면 들어가라 첫 11선 매매였었는데요, 가장 강하게 올라왔던 종목이죠. 그래서 대충 밑에서만 좀 잡았다가 분할로 올라올 때 42,500원 42,500원 이렇게 해서 그냥 대충 매도하고 좀 마무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조선 쪽이 아직 제가 봤을 때는 살아있는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이제 테마주 안에서는 현대 힘스 정도고, 조선 기자재에서는 STX 엔진이 이번에 가장 강하게 올랐다가 실적 쇼크가 나오면서 급락도 하고 급반등도 하는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4분기 실적에 문제가 없는 걸로 일단은 파악이 되기 때문에 눌리면서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라가게 되면 큰 틀에서 보면 이제 바닥에서 계속 거래가 터져 나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고, 추세가 월봉 추세에서 좋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어 보인다. 가장 세다 조선주 안에서. 그리고 HD 현대 미포 조선 같은 경우도 이 박스권 이후에 나중에 이제 4분기나 내년 1분기 되면 이 앞고점을 넘길 가능성이 높다. 조정 시 이 하단 구간에서 박스권으로 잡고 올라오면 한 10% 15%씩 트레이딩 하면서 물량 매집액 하라, 이런 전략으로 보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금요일날 재건 쪽이 아주 뜨거웠는데요. SY 스틸텍, 사실은 금요일날 뭐 SY 스틸텍보다 SG가 먼저 사실 좀 움직였었어요. 아침에 SG가 미리 좀 움직였었는데, 트럼프의 원래 특사 우크라이나 평화 특사 이슈가 있으면서 좀 먼저 움직이다가, 그래서 SG는 좀 매매를 금요일날 조금 하면서 좀 올라왔었거든요. 이렇게 하고 여기서 일부 팔고 더 잡아서 여기까지 꽤 열심히 여기까지는 끌고 왔었는데, 이 이후에 매매를 좀 못해서 좀 아쉬웠는데요. 일단 이쪽에 거래 대금이 일단 살아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번 주에 젤란스키의 이 10가지 재건 관련해서 내용을 발표할 거 있다 정도인데, 일단 높은 구간이라 지금은 신규로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금요일날 이쪽이 강했기 때문에 트럼프나 이런 재건 관련된 트렌드에 맞는 종목 안에서는 우주항공 쪽이 사실 금요일날 종목군들이 반등은 했어도 크게 올라가지는 못했죠. 기존 대장에 HVM이 있는 거고, HVM이 일단은 밀렸는데 얘를 뭐 신고가 영역까지 끄집어 올릴지 이런 거, 근데 시가총액이 벌써 3천억이라 좀 부담이 되고, 아주 IB 투자가 점으로 올라왔잖아요. 여기서 점으로 올라오고 이때도 상한가를 갔다가 개파락을 했다. 근데 아직 안 죽은 것 같다. 3일선 지지인데 5일선이 내일 추가 하락을 하게 되면
5일선이 대충 내려오죠. 그러니까 개파락을 만약에 해서 5일선 근처 오면은 아마 기술적으로 좀 올라오는 흐름이 일정 부분 나오지 않겠냐. 가장 강하니까 지분을 가지고 있다 하니까 이런 부분에서 아주 IB 투자 관심 있게 좀 보는 게 괜찮지 않을까 일단은 생각이 들고요. 가장 강하게 점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가장 강한 종목이다 라고 판단한 상태에서 본다면은 아주 IB 투자 이 아랫꼬리 영역 안에서 지지와 저항을 확인해 보고 좀 보는 거 의미 있지 않겠냐 정도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강하게 거래를 치면서 올라왔던 이 구간인데 지금 이 안에서 지금 움직임을 보이잖아요. 그래서 만약 밀렸을 때 한번 체크를 해놓고 봐볼 것 같고, 그리고 AP 위성 AP 위성도 차트적으로는 참 오묘합니다. 이거를 뭐 돌파를 시킬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이라 이렇게 있다가 오후장에 이렇게 해서 맞추면서 올라갈 수도 있죠. 스타쉽이 18일이니까 그래서 종가를 이런 구간에 맞추면서 올리는지, 혹은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가 이 앞에 보면은 이 매물대 존을 일단 최대 거래를 튀어놓고 여기다가 튀어놓고 이 구간에서 또 교묘하게 또 종가를 파킹을 시켰다라는 거는 일정 특정 시점에 이슈가 나오면 확 들어올릴 수도 있는 부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이거는 뭐 예측 매매보다는 보면서 대응을 하는 쪽으로 지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딱 정해놓고 종목을 나는 이걸 때려야 되겠다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보면은 참 어려운 부분이라 좀 그렇고요. 미래에셋 또 우가 좀 올랐는데요. 지분투자 뭐 이런 걸로 올랐는데 우선주라 좀 공략하기는 좀 까다로울 것 같고, 금요일날 잠깐 봤네요. 돌파로 잠깐 봐서 한 3, 4% 정도 좀 먹고 나왔었고, 자 2차전지 LG에너지솔루션 12%가 빠졌죠. 굉장히 좀 안 좋게 빠졌는데요. 단기적으로 이런 이 의미 있는 구간을 이탈을 했기 때문에 또 장기 평선, 그러니까 올라왔다가 맞고 다시 떨어져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쪽이 완벽하게 지지를 했다라고 보기보다도 하락이 멈추는 구간을 일단은 봐야 될 것 같고요. 기존에 썼던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정말 많이 빠졌죠. 시가총액 녹아 내려온 것들 뭐 사실상 거의 20만원에서 12만원이니까 40%가 빠져버렸으니 엄청난 하락이 나왔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이제 상승을 시작했던 그 시작 위치처럼까지 내려온 상태라 2023년도 시작하기 위치점까지 내려온 상태라 굉장히 많이 밀려 내려왔고요. 이런 하단 구간들에서 지지 나올지 아니면 지금 당장은 어려워. 제가 볼 때는 지금 당장이 너무 어려워. 2차전지. 그래서 바닥을 돌리는 흐름이 일단은 확인이 돼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자, 알테오젠. 미국 이슈로 알테오젠이 만약에 이렇게 하다가 36만원 근처 오잖아요. 제가 볼 때는 잡아야 되겠다. 잡아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 펩트로는 지금은 매도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11월 21일 날 유상증자 이제 납입일이죠. 납입일이기 때문에 유상증자를 5만원에 받았던 사람들은 지금 주당 8만원씩 이익입니다. 그럼 5만원에 유상증자를 받았고 하면 그런 물량들이 많이 내려오면 또 이런 구간들 어떻게 될지 봐야 될 것 같고, 제약바이오의 유한양행이 지금 많이 밀려 내려온 상태에서 유럽 렉자라 승인 기대감 그 다음에 뭐 등등의 이슈가 또 나오는데요. 유한양행의 스타트 가격은 저는 이거 12만원대를 보고 있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강하게 돌파를 만들었던 지점 등을 체크를 해놓고 만약에 이런 구간에 온다면 꼭 매매가 아니더라도 종목의 최대 거래가 터졌던 자리 근처는 기술적으로 강하게 반등을 해줄 수 있는 자리인데, 이게 이제 대외적인 이슈에 의해서 만약에 내일 급락이 나온다, 훅 떨어진다, 이건 잡아도 승산이 있겠죠. 11만 3천원 11만 5천원 여기는 보는 사람이 좀 있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바로 반등 못하더라도 좀 있다가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 나올 거예요. 그만큼 대금이 많이 들어왔던 자리고, 주봉에 이런 갭 구간 윗꼬리 라인 언저리 왔을 때는 한 번 정도는 지지받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 흐름을 뭐 일단은 알아놓고 좀 보는 게 좋은 자리 같고요. 유한양행.
그리고 SK 바이오팜이라든지 굉장히 많이 급등한 상태에서 이런 박스권 하단 영역으로 내려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들 설사 밀리더라도 기술적 반등 혹은 추세 유지하는 상황으로 갈 수 있다. 그 다음에 한올바이오파마 연말에 이슈가 많이 있습니다. 빠진다 한들 월봉에 장기 박스권 흐름상에서 월봉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밀리기 때문에 월봉의 11선이 이탈하지 않는다면 계속 우상향 기조로 봐야 된다 라고 보여주고, 바이오다인도 마찬가지 관점에서 월봉 주봉 기준에서 지금 변곡점 근처인데요. 이런 자리에서 11선이 일시적으로 이탈이 나왔더라도 주봉상 21선 근처에서 이렇게 돌리는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생각이 듭니다. 모든 종목군들 제약바이오는 이슈가 명확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재료가 강해야 된다 보여져요. ABL 바이오는 상대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낙폭이 더 커요. 같은 플랫폼 안에서 좀 더 약하다라는 거죠. 리가캡, 알테, 한올, 그 다음에 ABL 이렇게 네 가지 종목이 있다면 그 플랫폼 안에서 가장 약한 종목에 속하는 것 같다. 기술적 반등은 하겠다. 기술적 반등은 하는데 상대적으로 좀 약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도 빠져도 얘도 올라올 종목은 맞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되고요. 그리고 미국의 블룸에너지가 급등을 했는데 SK 이터닉스가 과거에 이제 블룸에너지와 엮이면서 그때도 블룸에너지가 20메가와트 계약을 체결하면서 상한가 간 이력이 있는데 이때는 추세적으로 좋은 상태에서 주가가 올라왔었죠. 좋은 상태에서 이런 의미 있는 구간에서 상한가 가는 거랑 지금 추세가 무너져 있는 하단 구간에서 지금 돌리는 거랑은 약간 차이가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근데 거래가 이제 실리면 한번 보는 거고 안 실리면 안 보면 되니까요. 한선 엔지니어링도 마찬가지 관점에서 그때 이제 SK 이터닉스 상한가 들어갈 때 아마 급등했을 거예요. 맞나? SK 이터닉스가 언제 상한가를 갔지? 5월 22일 5월 22일 이 두 종목이 그때 상한가를 갔잖아요. 그때 블룸에너지로 인한 상한가를 두 종목이 갔습니다. 그리고 더 강하게 쳤던 게 한선 엔지니어링이었기 때문에 그때와 똑같은 이슈가 발생했다. 더 큰 규모 그리고 내년에는 1기가와트까지 확대된다라는 이슈로 그때보다 더 강력한 주가 상승이 블룸에너지에서 나왔습니다. 그때 재료는 여기서 나온 거예요. 5월 20 며칠이죠? 5월 21일 나왔던 재료기 때문에 그때보다 더 강력한 재료가 터졌다. 더 많은 거래량을 실었다. 그러면은 당연히 주가는 올라가는 게 맞지 않을까 정도 생각을 해보고 이쪽에서도 흐름을 체크를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의 종목군들은 좀 뭐 움직이는 게 좀 있긴 있는데 제가 시간에보다는 지금 아침에 이슈가 많이 갈아엎어졌고요. 또한 종목군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지금 따지고 보면 뭐 룬이 또 바닥에서 돌아가는 거고 뭐 JRP라든지 엔터 쪽도 지금 바닥에서 수급을 바꾸고 있는 자리에 있는 종목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종목군들은 일단 관심 종목에 등록해 놓는 겁니다. JRP도 장기 이평선 122평선을 하고 여기서 실적으로 확인되니까 주가가 바뀌었는데요. 저도 일단은 이거를 일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는 가지고 있고 좀 사서 일부 팔고 일부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일단은 트레이딩을 이때 지금부터 좀 해볼 생각이고요. 바닥권에서 지금 엔터가 흐름을 좀 바꾸는 느낌이 좀 난다 정도 생각이 들고, 솔트룩스라든지 AI 관련해서 먼저 강하게 거의 12,000원 13,000원에서 거의 70% 올려놓고 조정받고 다시 올리려고 하는 흐름. 한글과 컴퓨터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이런 종목군들 눌렸을 때 지켜봐야 되고, 더전 비전도 최근에 아름아름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AI 쪽. 그 다음에 엠노도 아름아름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죠. 이쪽이 뭔가 심상치 않은데 라는 느낌이 조금은 든다. 뭔지 모르겠지만은 좀 든다. 그렇기 때문에 체크를 해놓고 봐봐야 되겠다 정도 생각이 드네요. 자, 어려운 시장입니다. 그래도 시장 빨리 좀 바닥을 안정시켜 줬으면 좋겠고, 뭐 시간의 문제지 나머지는
결국은 회복하겠다 생각이 드네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지만 잘 이겨내시고 좋은 성과로 올해 마무리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